네, 오늘 코스피 지수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2,700포인트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보는 잠금 해제 시간이죠.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요즘 과장님과 발굴해본 종목들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아닐까 싶은데 5월 16일에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만나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0.4%가량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흐름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밸류적인 부담은 없는지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밸류의 부담은 없죠. 예. 아무래도 저PBR의 거의 최하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PBR 0.5배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증권회사들이. 예. 최근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저밸류 종목에 대한 이 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고, 이제 처음 키움증권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증권회사의 저는 이제 본업의 모멘텀을 좀 더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부양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궁극으로는 증시 부양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증시 부양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회사. 거기다가 이미 사실은 거래 시간까지 늘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밸류 관련돼서 지주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증권회사들도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현재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 저PBR 관련주들 조금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증시 부양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간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증권주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좀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방송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5월 16일 방송 보시면 키움증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멘텀도 한 번 더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만나보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관심받고 있는 지주사, 은행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지주사와 은행주들의 주가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를 이제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뭐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그 주요 지주사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저PBR,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종목인데, 지주사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지주사 중에서 예. 130개, 중간 지주사 포함해서 140개가 있는데, 혹시 PBR 1배가 넘는 곳이 몇 개나 될까요? PBR 1배가 넘는 곳 네. 130개 중에 글쎄요, 그래도 10% 정도 될까요? 네, 어떨까요? 맞아요. 10%밖에 안 됩니다. 아. 네, 평균 PBR이 0.55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시장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성격상 지주사는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사업회사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장 자회사를 그러니까 사게 되고 지주사는 좀 소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투자를 유인할 그 어떤 모멘텀이 없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께서 경제 살리기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공약을 계속 좀 강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또 대선도 임박해 오면서 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증시 부양의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끌어안는다면 지주사들 그리고 은행주들 만년 저평가에서 이제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잠금 해제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타이거 지주회사입니다.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자, 타이거 지주회사 첫 번째 키워드 52주 신고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PB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지주회사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있는 지주사 관련주들, 은행주 많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52주 신고가의 모멘텀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걸로 이제 밀어보면 사실 지금 지주사는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한화, SK스퀘어, 롯데지주, HD현대 주요 지주사 중에서 15개사가 이틀 전부터 52주 신고가에 지금 돌파를 했고요. 이 중에서 한화와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한 10개사 정도는 104주 신고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뜨거운 핫한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정책 기대감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기존의 이제 모회사에게 신주 우선 회장 해주겠다. 이런 일반 주주에게 배정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 증식 이런 이유로 배당 소득세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보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강제적인.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증시가 부양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인데 그때는 또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세론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기회를 2번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대선 국면에서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실 가격 전략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저PBR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밸류적인 매력이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타이거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저PBR 매력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밸류적으로는 상방은 열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50%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70%까지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 기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정상화만 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근데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일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 섹터의 상승 자체를 아예 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ETF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래도 ETF는 좀 변동성이 덜하고 그냥 내가 지주사의 어떤 저평가를 탈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성장의 궤는 같이 할 수 있다 정도를 보신다면, 그냥 내가 이제 망설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전 충분히 ETF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증시 부양 국내에 진행이 된다면 저는 대표적인 저PBR 섹터인 지주회사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주회사의 저평가 같은 경우가 자회사의 중복 상장, 그리고 어떤 상속이나 승계 과정에서의 부진, 그리고 소극적인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할인 요소가 없어지면 결국 할증 요소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면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매력도가 높은 지주사에 관심을 가져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매수 가능 구간은 제가 지금 그 가격 전략을 12,500원 매수 이하를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거 지주회사 저 PBR의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ETF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매수 가능 구간 12,500원 이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리스크 주의하실 구간으로 10,0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YG엔터 2배로 뛰어오른 블랙핑크 투어 규모, 목표가 상향 의견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인데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갈 엔터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 이런 질문들 던져보게 되거든요. 네, 일단 YG엔터가 최근에 컨센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400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했던 YG엔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700억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7월에 이제 블랙핑크의 투어가 확정이 됐고요. 직전 투어보다 회당 규모가 한 2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발표 일정 외에 13회가 추가되면서 월 투어 규모가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티켓 사서 공연 보러 가면 공연만 보진 않죠. 예. 응원봉도 사야 되고 뭐 또 굿즈도 사야 되기 때문에 엔디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YG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갈 만한 종목들 오늘 좀 발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영호 과장님과 이전에 저희 엔터주들 이야기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초에 하이브 말씀해 주셔서 목표가 이미 달성을 해서 23.7% 수익률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지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자, YG엔터테인먼트의 뒤를 이을 종목 YG 플러스 만나봤습니다. 키워드 두 가지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연과 MD. 여기서 또 수익 창출이 많이 되죠. 두 번째는 월드 투어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요즘 뭐 굿즈가 없으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 콘서트장을 저는 가끔 가거든요. 콘서트를 보진 않지만 문화를 좀 느끼려고 가끔 이제 시장 조사를 나가는데, 가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가방부터 옷부터 모자 이거를 좀 풀 장착해야 내가 정말 찐 팬인 것 같고 그런 예. 분위기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즈를 안 살 수 없고요. 일단 그 1분기의 엔터사들의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전환, 이 부분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떤 섹터에 이런 변곡점이 생겼을 때 굉장히 또 투자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비수기예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음반이나 음원 판매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이것을 상쇄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연과 굿즈였습니다. 실적을 상당히 방어를 해줬고요. 다양한 IP가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면서 국내 이제 공연 매출액이 YOY 123% 성장했고요. MD 매출액은 49%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MD 출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전체 매출에서 굿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년 1분기에 17%였는데 지금은 21%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에는 엔터사를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가 음반, 음원이었다면 지금과 향후에는 공연과 MD 중심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연장에서 내가 진성 팬이다라는 것을 또 온몸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굿즈를 빼놓고 MD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 시장 전반이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저희 월드 투어였거든요. 그렇다면 투어를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모멘텀은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고요? 네, 뭐 하이브도 그렇지만 YG도 마찬가지고요.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트레저가 월드 투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는 연결이 되겠죠. 일단은 그 1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45억 원 시현을 했고요. 베이비몬스터의 월드 투어와 외부 IP MD 제작으로 상당히 뭐 또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투어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인당 한 4만 원대의 MD 매출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베이비몬스터가
7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끌어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블랙핑크 할 때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명 그리고 인당 5만 원만 가정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인당 뭐 1,000억 원 좀 아래쪽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1년 만에 한 2배 정도 그런 매출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연말에 YG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MD 매출 이걸 좀 신경 써주면 안 되겠냐. 신경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분기 YG 플러스의 영업이익이 80억이 나왔어요. 20억을 채 못 벌던 회사인데 내가 마음 먹고 굿즈를 팔면 이렇게 잘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YG 플러스 이제는 인당 이 MD 매출, 굿즈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매수가는 6,500원 이하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7,500원, 리스크 관리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2.3%가량 하락하면서 6,220원대 지나고 있는데요. 6,500원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7,5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5,500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